스펙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입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학생들을 보면 스펙이 그냥 목적 자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스펙을 위한 스펙만, 남들이 이런 스펙을 중요하다 그러니까 막 그걸 닦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스펙보다 브랜드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이제 슈퍼마켓에 가서 샴푸를 고를 때도 뭐 스펙 다 보고 이렇게 고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 샴푸를 골라야 하는 한 가지 이유, 그게 브랜드라는 것이거든요. 네. 또 이번에는 나의 인생의 오답 노트를 써라. 또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답 노트요? 예. 여기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닐 때 오답 노트 써봤어요? 수학 시간에? 예. 어떤 노트죠? 네, 틀린 거 한번 다시 풀어보는 노트죠. 왜 다시 풀어보죠? 똑같은 문제는 다시는 안 틀리려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인생에도 오답 노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며칠 전에라도 나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을 했거나 혹은 후회를 했거나 한 거 있죠, 그죠? 그런 결심이나 후회가 요번이 처음이었나요? 아니죠. 옛날에도 한 번쯤은 잘못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매년 1월 1일 되면 매년 담배가 1월 달에는 항상 매출이 안 좋다가 2월 되면 다시 제 매출을 딱 찾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하죠. 네. 저는 자기에게 솔직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저 자신도 뭐 지키지 못한 약속들 많이 하고 후회하는 일들 많이 하고 그게 처음 생기는 게 아니라 몇 년을 거쳐서 계속 반복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학 시간에만 오답 노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도 오답 노트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오답 노트를 적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아이한테도 인생의 오답 노트 내가 안 볼 테니까 혼자서 적어라. 그러니까 제가 오답 노트를 강조하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굉장히 큰 잘못을 해놓고도 그것을 다른 용어로 자꾸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그런 거 이제 부조화라고 그러는데 그런 갈등은 조금 사그러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드러내서 네.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음엔 그러지 말자는 각오를 조금 더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오답 노트를 적어보자는 거죠. 이제 오답 노트를 들고 누구하고 좀 상의를 하려고 해도 네네네. 아버지도 바쁘고 예. 교수님도 바쁘고 예. 그들이 결국 쓸 수 있는 건 답답 노트밖에 쓸 게 없는데 이런 젊은이들에게 예. 어떤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이제 물어본 것이 당신이 힘들고 고민되는 있을 때 누구와 상의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72몇 %가 친구나 이성 친구하고 상의한다는 것이고요. 또래들하고 하는 거죠. 12%인가 3%가 부모님하고 상의한다는 것이고요. 교수님과 상의한다가 0.5%였습니다. 놀라운 통계죠. 놀라운 통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제 간의 관계가 거의 끊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제가 1000샘플 대상으로 전국의 대학생을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대선 패널이 1200샘플이거든요. 네. 저는 뭐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라고 샘플인데.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72%에 이르는 또래 친구들이나 이성 친구는 사실은 뭐 약간 선배라고 할지라도 네.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해안 있는 멘토링은 하기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부모님들도 뭐 사실은 사랑하는 분들이고 관심이 많긴 하지만 네. 부모님들은 사실은 본인이 살아온 지난 한 4, 50년을 기준으로 자녀들의 앞으로 3, 40년을 지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지난 40년과 2011년 이후에 앞으로 40년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자신에게 진로를 지도하기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볼 때 조금 나은 것이 교수들입니다. 교수가 학자이기 앞서서 선생인데 자기 학생들이 공부만 전해줄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인생에서 힘든 점이 있다면 같이 얘기라도 들어주고 조금 대화를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교수들이 뭐 못 돼서가 아니라 굉장히 바쁩니다. 요즘은 승진 규정 같은 것도 굉장히 강화가 돼서 특히 이제 학생들은 젊은 교수님들 더 좋아하는데 요즘 젊은 교수들은 뭐 재임용에서 탈락하지 않으려고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학생들에게 너 무슨 문제 없니? 이렇게 물어주기는 참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먼저 창피하더라도 교수님한테 찾아가라. 그러면 바쁘다고 내쫓을 교수는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교수님들도 스스로를 교육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선생님을 찾아가서 잘 상담하면 그리고 같이 고민하면 그래도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조언이죠. 그 말씀은 뭐 저한테도 일침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아, 예. 네. 이런 사회 분위기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교수님처럼 젊은이들에게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는 선생님들에 대한 시대의 갈증이 큰 모양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졸업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평가된 가치주에 자기 돈을 묻어놓고 단기적으로는 주식값이 좀 떨어지더라도 꾹 참고 믿으면서 기다렸던 소위 장기 투자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기 투자자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난도 교수님과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청객의 학생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교수님께 질문 있는 학생 누구? 예, 한번 해보시죠. 공부도 잘 안 되고 매사에 집중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슬럼프가 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이런 슬럼프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궁금하고 그리고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어느 글에서도 썼지만 나는 참고로 슬럼프란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까 자기를 속이지 말자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슬럼프라고 말하기보다는 게으름이라고 나태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엄해질 수